언니, 왜 그래? 갑자기 왜 울어? 아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영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 로맨틱 코미디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다. 옆에 앉은 아연이 조용히 손을 뻗어 아솔의 뺨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아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연아, 나 너 때문에 바솔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밖에는 서울의 밤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솔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규칙적이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 동생 지훈은 대학생으로 활발하고 친구가 많았다. 그날도 지훈이 친구를 데려왔다. 언니, 오늘 영화 볼 건데 같이 볼래? 아연이랑 둘이서 볼까봐 지훈의 말에 아솔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연은 지훈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최근에 서울로 올라와 디자인 학과를 다니고 있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아솔은 아연에게 끌렸다. 아연의 밝은 미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눈빛이 아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화가 시작되자 지훈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둘 다 재미있게 봐. 그의 말에 아솔과 아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영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주인공들이 한복을 입고 궁궐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아연이 속삭였다. 한국 문화 정말 아름답지? 나 어렸을 때부터 한옥에서 살았어. 할머니 집이 제주도에 있어서 아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도 좋아해. 설날에 가족끼리 모여서 떡국 먹는 거, 그 따뜻함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아솔의 가슴을 울렸다. 영화 중간에 아연이 갑자기 물었다. 언니, 사랑이란 게 뭘까? 영화처럼 운명적인 만남일까? 아솔은 멈칫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아연의 얼굴이었다. 글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그 대답에 아연의 눈이 반짝였다. 영화가 끝날 무렵 아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연이 놀라서 물었고 아솔은 고백했다. 아연아,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그 순간 아연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 그리고 기쁨. 그날 밤 아솔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랐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장으로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길 바랐다. 어머니는 늘 여자는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아솔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자유로운 사랑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에서의 압박, 사회의 시선. LGBT 커뮤니티는 서울에도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기엔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아연이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어제 고백. 나도 생각해봤어. 만나서 이야기할까? 아솔의 심장이 뛰었다. 그들은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 젊은이들이 가득한 곳. 과연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나도 언니 좋아해. 하지만 나도 처음이야. 이런 감정, 아솔은 안도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들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언니, 요즘 아연이랑 자주 만나네. 무슨 일 있어? 아솔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아연의 가족도 문제였다. 아연은 보수적인 제주도 출신으로 부모님이 딸의 미래를 엄격히 통제했다. 엄마가 나 결혼 빨리 하라고 해. 서울 생활이 위험하다고. 바연의 말에 아솔은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함께 한강에서 산책하며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의 전통 축제인 추석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솔은 아연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나 작가 되고 싶어. LGBT 이야기를 쓰는 아연은 미소 지었다. 언니, 그럼 같이 해보자. 나 디자인할게.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지훈의 친구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아솔 언니가 아연이랑 이상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아솔의 직장 동료들도 알게 되었다. 한 동료가 물었다. 아솔 씨,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아솔은 부정했지만 마음은 상처받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아연도 고통스러웠다. 집에서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아연아, 서울에서 뭐 하는 거야? 남자친구 생겼어. 아연은 울면서 아솔에게 말했다. 언니, 나 어떻게 해? 아솔은 아연을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 안아줌 속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솔과 아연의 관계는 더 밀접해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서울의 숨겨진 명소를 찾았다. 남산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연아,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아솔의 말에 아연은 눈을 감고 대답했다. 나도 언니. 이 그곳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듯했다. 번쩍이는 불빛 아래 두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아연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아연아, 집에 가자. 제주로 돌아와 어머니의 말에 아연은 울었다. 엄마, 나 여기서 공부해야 해.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솔이었다. 부모님은 아연의 방에서 아솔과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애랑 왜 이렇게 친해?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연은 변명했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았다. 한국에서 이런 건 안 돼요. 내 미래 망치지 마. 아솔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아연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 부모님과 마주쳤다. 당신이 아솔이야? 우리 딸 건들지 마. 아버지의 말에 아솔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진심이에요. 부모님은 화를 내며 떠났다. 아연은 울면서 아솔을 안았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사건 후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아솔은 직장에서 압박을 느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아솔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사랑이 죄가 돼? 그녀의 일기장에 적힌 글거였다. 아연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아연아, 너 레즈비언이야? 한 친구의 물음에 아연은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팠다. 한국의 젊은 세대조차 완전히 개방적이지 않았다. LGBT 권리가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다. 아연은 아솔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잠시 거리 두자. 나 생각할 시간 필요해. 아솔은 충격받았다. 아연아, 왜? 우리 사랑인데. 하지만 아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아솔은 혼자 한강으로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과 함께 설날에 제사를 지내던 기억, 가족의 따뜻함.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함이 멀어지는 듯했다. 며칠 후 지훈이 아솔을 찾아왔다. 언니, 아연이랑 무슨 일이야? 나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지훈은 미안해했다. 아솔은 동생을 안아주었다. 지훈아, 내 잘못 아냐. 사랑은 그냥 오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나 지지할게. 한국이 변하고 있으니까. 아솔은 용기를 내어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이태원에서 열린 모임이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이 말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해. 하지만 우리부터 강해져야 해. 아솔은 눈물을 흘렸다. 그 모임에서 힘을 얻었다. 아연도 혼자 고민했다. 제주도의 추억을 떠올리며 할머니의 말씀을 생각했다. 사랑은 자유야. 내 마음 따라가.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연은 부모님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아빠. 나 아솔 언니 사랑해. 여자로서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아연의 눈물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연아. 시간이 필요해. 그들의 재회는 우연히 일어났다.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 거리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아솔과 아연이 마주쳤다. 아연아, 아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연은 달려와 안겼다. 언니, 미안해. 나 이제 포기 안 할게. 그 포옹 속에 사랑이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연의 옛 친구,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아연의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 상수였다. 아연아, 나 아직 너 좋아해. 수진의 고백에 아연은 당황했다. 아솔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질투와 불안이 솟구쳤다. 수진의 등장으로 아솔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수진은 제주도 출신으로 아연과 어린 시절부터 가까웠다. 아연아, 서울 생활 힘들지? 나 도와줄게. 수진의 말은 친절했지만 아솔에게는 위협이었다. 아연은 수진아, 이제 친구로만 일하고 했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솔을 적대시했다. 너 때문에 아연이 고통받아. 아솔은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동생아, 나 질투나. 아연이 수진이랑 가까워지면 어쩌지? 지훈은 웃었다. 언니, 믿어봐. 아연이 언니 사랑하잖아. 하지만 아솔의 불안은 커졌다. 한국의 드라마처럼 삼각관계가 시작된 기분이었다. 아연과 아솔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해운대 바다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했다. 언니, 수진은 그냥 친구야. 나 너만 사랑해. 바연의 말에 아솔은 안심했다. 그들은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회를 먹고 감천문화마을을 걸었다. 한국의 남부 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더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연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아솔 때문에 아연이 위험해요. 부모님은 다시 화가 났다. 아연에게 전화가 왔다. 집으로 와. 아연은 울면서 아솔에게 말했다. 언니, 나 제주로 가야 해. 아솔은 절망했다. 혼자 서울에 남아 직장에 집중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 한국에서 사랑하는 여인들이라는 제목. 쓰면서 눈물이 흘렀다. 아연은 제주에서 부모님과 대화했다. 왜 안 돼? 사랑인데.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사회가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아연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점점 부모님의 마음이 변했다. 수진은 아솔에게 직접 연락했다. 아연 포기해. 나랑 더 잘 어울려. 아솔은 화가 났다. 수진 씨,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 대화 후 수진은 아연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솔이 나랑 사귄데 아연은 믿지 않았지만 의심이 생겼다. 고조되는 긴장 속 아솔과 아연은 다시 만났다. 인천공항에서. 아연이 제주에서 돌아오던 날. 아연아, 수진 말 믿지 마. 아솔의 설명에 아연은 울었다. 언니, 나 믿어. 하지만 수진의 반역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소문을 퍼뜨렸다. 아솔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이미지 관리해라고 했다. 아솔은 사표를 고려했다. 왜 사랑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해? 그녀의 분노가 쌓였다. 아연은 수진과 대면했다. 수진아, 왜 그래? 친구잖아. 이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나 너 사랑해. 포기 못해. 아연은 단호히 말했다.
미안해. 나 아솔 언니 사랑에 우수진은 떠났다. 하지만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봄이 오면서 벚꽃 아래에서 재회했다. 언니, 우리 결혼하자. 한국에서 안 되면 해외로 바연의 제안에 아솔은 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솔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 아솔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를 울렸다. 아솔의 가족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한국 집안 체면이 뭐냐?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아솔은 집으로 가서 설명했다. 부모님, 사랑이에요. 아연이랑 행복해요. 지훈이 도왔다. 아빠, 엄마. 언니 행복하게 해주세요. 가족 모임은 감정적이었다. 한국의 전통 가족 문화가 충돌했다. 아연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중재했다. 사랑은 마음 가는 대로. 제주 바다처럼 자유로워 할머니의 말씀에 부모님은 수긍했다. 두 가족이 만났다. 어색한 저녁 식사, 한식으로 가득한 테이블. 서로 이해합시다. 아솔의 아버지가 말했다. 대화가 이어지며 편견이 녹아들었다. 아솔과 아연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김밥을 싸서 출근하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LGBT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이태원에서 무지개 깃발 아래 우리는 사랑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한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느꼈다. 수지는 결국 사과했다. 미안해. 질투했어. 아연은 용서했다. 친구로 지내자. 고조되는 감정 속 아솔의 소설이 완성되었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한국 LGBT 이야기 신선엠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지지자가 많았다. 아연은 디자인으로 도왔다. 책 표지를 만들며 언니, 우리 이야기야 라고 말했다. 결말을 향해 그들은 제주로 여행 갔다. 바다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하지만 바이 키치적인 요소가 필요했다. 아솔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아연이 지켰다. 언니, 아솔은 회복했지만 그 사건으로 더 강해졌다. 결국 그들은 해외로 이민을 고려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기로 했다. 여기서 변화시키자. 회복 후 아솔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느꼈다. 아연아, 고마워. 내 덕에 살았어. 바연은 눈물로 대답했다. 언니, 나도. 그들의 반드는 더 깊어졌다. 사회활동에 나섰다. LGBT 단체에서 강연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건 용기예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가족들은 점점 받아들였다. 추석에 함께 모였다. 아연아,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에 아연은 울었다. 수지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축하해. 아연의 메시지에 답했다. 아솔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진짜 사랑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들의 일상은 아름다웠다. 한강에서 산책, 카페에서 대화. 한국 문화 속에서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또 다른 충돌. 아솔의 직장에서 해고 위기. 이미지 문제. 하지만 동료들이 지지했다. 우리는 함께해. 아연은 졸업 후 디자이너가 되었다. 함께 스튜디오를 열었다. LGBT 테마 디자인. 결말로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사랑해. 인문적인 결말, 사랑은 승리한다. 한국 사회가 변하듯. 결혼식 후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아솔은 과거를 회상했다. 처음 만난 영화 날, 그날이 운명이었어.
아연과 함께 봉사활동. LGBT 청소년 상담. 너희도 할 수 있어? 가족들의 지지로 행복했다. 부모님, 감사해요. 사회 변화, 법안 통과 소식. 결혼 평등 가까워졌어. 그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로 제작. 한국 레즈비언 사랑. 마지막 여행, 강원도 산속. 여기서 늙자.